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 교육을 맡게 된 원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교육은 중국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실무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중국 인사노무 관리의 기본 구조와 실무, 핵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이자 소비 시장으로서 여전히 우리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 시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사 노무 영역은 중국 사업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영업, 투자, 관세보다도 오히려 채용, 해고, 사회보험, 근로조건, 내부 규정 관리와 같은 인사 노무 영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법 체계, 행정 운영 방식, 노동자 보호 수준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통용되는 인사 관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과 행정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전제로 중국 인사노무, 노무관리의 기본 법제, 실무상 유의사항, 그리고 공공기관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단순히 법률 해설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의 인사노무 제도는 단순히 법령 몇 가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앙정부 법률, 행정법규, 지방조례, 그리고 지역별 행정실무와 판정 경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동일한 법률 조문이더라도 지역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고 노동중재위원회나 법원의 판단 경향 역시 지역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법을 안다는 것과 현장에서 리스크 없이 운영한다는 것 사이에 상당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오늘 교육은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다음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중국 노동시장 환경의 최근 변화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그리고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둘째, 채용, 근로계약 체결,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등 기업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인사관리 업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셋째, 징계와 해고, 노동 분쟁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HR 시스템, 내부 규정,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4가지 영역은 공공기관, 유공기관, 그리고 기업 실무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할 핵심 기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노동시장은 현재 3가지 큰 흐름 속에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중국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 들어섰고 고령화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건비 상승, 청년 연장 이슈, 청년층 인력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의 구조적 상승입니다. 과거 중국은 저임금 생산기지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현재 주요 도시는 이미 중진국 수준을 넘어 상당한 고임금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기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와 주택 공적금 부담까지 포함하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 인건비는 표면적인 임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IT,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특정 직군에서는 인력 확보를 위해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인건비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노동자를 단순히 생산 요소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자 사회 정책의 중심 주체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보호, 성희롱 방지, 출산, 육아, 휴가 확대, 산재 적용 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은 모두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도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 인권, 복지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중국에서 인사노무 관리가 더 이상 부차적인 관리 영역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경영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인사노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바로 법과 실무의 궤로입니다. 중국은 단일 국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 운영은 중앙정부 법률과 지방정부 조례, 그리고 각 지역 행정기관의 실무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법,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이 적용되더라도 각 지방정부는 이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시행규칙과 행정지침을 두고 있으며 노동중재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기준 역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지역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다른 지역은 고정수당을 포함한 실질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인정 범위, 휴게시간 산정, 휴가 사용 방식 역시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노동중재위원회와 법원이 근로자를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는지에 따라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 일부 대도시는 근로자 권익 보호 성향이 매우 강해 기업이 보다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산업 중심 지역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한국 본사의 인사 규정이나 표준 매뉴얼을 중국 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 분쟁 단계에서 기업의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중국 인사노무 관리의 출발점은 항상 중앙 법령이 아니라 법인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 조례, 행정 실무, 중재 판단 경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지화된 규정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지역별 실무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안내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사노무 리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첫 단계는 바로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과정입니다. 많은 기업이 중국 노동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한국의 채용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현지 채용 대행 업체에만 의존한 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채용 단계부터 이미 법적 규제가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발생한 위반은 이후 분쟁 시 기업에게 불리한 판단으로 직결됩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채용 공고 단계에서부터 차별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성별, 혼인 여부, 출산 계획, 종교, 민족,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 결혼 예정 없음, 출산 계획 없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행정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책임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채용차별에 대해 노동국가 여성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입니다.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초과한 날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회사는 매월 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벌금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법정 배상 성격의 금전 부담이라는 점에서 기업에게 큰 재무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1년이 지나도록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법률상 무고정기한 근로자, 즉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 해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해지며 사실상 종신고용에 가까운 보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인사 운용의 구조적 제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도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고정수당, 상여, 성과급, 잔업수당 등이 실질 임금의 일부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임금 구조를 설계할 때는 단순히 월 기본급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산정 기준, 퇴직 시 보상금 산정 기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식으로 일부 수당을 실비 또는 복지 성격으로 분류해 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설계는 분쟁 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할 때에도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 안내를 넘어 계약 체결 시점,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임금 구성 항목의 법정 성격까지 함께 안내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형식적으로 한국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운영 기준과 분쟁 시 판단 구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이며 연장 근무는 1일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에 해당합니다. 연장 근무에 대한 잔업수당 기준도 매우 엄격합니다. 평일 연장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0%, 휴일 근무는 200%, 법정 공휴일 근무는 3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중국에서는 연봉제 또는 성과급 중심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잔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식 포괄임금제 개념은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잔업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잔업은 반드시 사전 신청, 회사 승인, 그리고 증거 보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상사가 구조화로 지시한 야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 근무는 분쟁 시 근로자의 주장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실제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예측하기 어려운 잔업수당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노무관리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바로 노동규정제도, 즉 직원수책, 한국에서의 취업규칙입니다. 직원수책은 근로자의 근무 태도, 징계 기준, 해고 사유, 상벌 기준, 급여 지급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부 규정으로 단순히 회사 운영 지침이 아니라 노동 분쟁 시 회사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이 직원 수책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회, 즉 노조 혹은 직원 대표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하고 해당 규정을 전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부한 뒤 서명 또는 수령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라도 누락되면 해당 직원 수책은 분쟁 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많은 기업이 한국 본사의 취업 규칙을 번역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중국 법 체계와 맞지 않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적 절차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징계나 해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기업이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설립 초기 단계부터 별도의 현지화된 직원 수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관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인사노무 리스크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영역이 바로 징계와 해고입니다. 중국 노동법 체계는 근로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해고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치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달리 경영상 필요나 조직 효율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중국에서 해고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열거된 명확한 법정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규정 위반, 장기간 무단 결근, 법정 요건을 충족한 구조 요건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사전 경고,
시정기회 부여, 의견 청취 절차 등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한 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경제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제보상금은 근속연수의 퇴직 전 12개월 평균 임금을 곱해 산정하며 평균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잔업수당 등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즉,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단순히 기본급 기준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징계와 해고 영역에서 기업이 사전에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는 근거 자료와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근태 기록, 경고장, 평가 자료, 교육 이력, 개선 지도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누적되어야 분쟁 시 회사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발적인 문서나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대부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중국 진출 기업을 지원할 때에도 단순히 해고를 유의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조언을 넘어서 해고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와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분쟁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중국에서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언제나 증거 관리입니다. 중국의 노동 중재 및 소송 절차는 근로자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신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평상시부터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사회보험 납부 기록, 잔업 신청서, 징계 통보서, 교육 및 평가 자료, 직원 순책 수령 확인서 및 인사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최소한 2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많은 분쟁에서 퇴직이 연계되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강요된 퇴직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과정, 면담 기록, 사직 의사 확인 절차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단순한 구두 합의나 메신저 대화만으로 퇴직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사후 분쟁에서 기업이 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엑시, 즉 사업 철수나 대규모 구조 조정 국면에서는 이러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장 이전, 생산 중단, 사업 부문 폐지 등으로 인해 임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 법제는 기업의 일방적인 인원 정리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임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회 또는 직원 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 노동국에 대한 신고 및 설명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대량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처벌과 집단 진정,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는 이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이적 수속을 완료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노동국에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용도 하락 및 향후 사업 운영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 기업의 철수나 구조조정 국면을 지원할 때에는 단순히 임원 감축 규정 규모나 보상 수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 절차, 행정 신고 여부, 퇴직 관련 법정 의무 이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엑싯은 단순히 계약 종료가 아니라 중국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 절차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사노무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영역이 바로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입니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등 5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공적금은 별도의 강제적립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최근 중국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세무당국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가입, 미납 과소 신고에 대한 감독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체납 시 행정벌금, 연체금, 강제징수, 기업 신용도 하락,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 개인에 대한 책임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급여 구조를 한국 본사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면서 사회보험 신고 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에는 사회보험 과소 납부, 탈루 문제로 확대되어 기업의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주재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협정을 활용하면 국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아 이중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 일부 보험은 여전히 중국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재원 파견 시에는 사회보험 구조를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R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단순한 급여 관리 시스템을 넘어 근태, 잔업, 휴가, 평가, 징계, 동의 절차, 전제 서명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자신의 인사 조치가 적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기업의 사회보험 이행 여부, HR 관리 체계 구축을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점검하고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HR 관리는 단순히 법률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현지 조직 문화와의 조화 속에서 운영되는 행정체계라는 점에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조직 문화는 한국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의사결정 구조, 상하관계, 공예와의 관계, 체면 문화, 지역 공동체 의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묘사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식 인사 운영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조직 내부 갈등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예는 단순한 노조 조직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기업, 근로자를 연결하는 준공공적 성격의 조직입니다. 공예와의 협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노무 리스크의 양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공예를 일방적인 규제 기관으로 인식하고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입지는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상시부터 공예와 소통 구조를 마련해두면 분쟁의 초기 완화와 행정 리스크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국 법규는 그 개정 주기가 짧고 지방 조례와 행정 해석은 그보다 더 자주 변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법했던 인사 운영 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사노무 영역에서 정기적인 법령 및 실무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연 1회 이상은 현지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HR 제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R 현지화의 핵심은 본사의 글로벌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법 제도 문화에 맞게 운영 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조직 내부 갈등이나 외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중국 진출기업이 인사 노무 영역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기본 구조와 중요 리스크, 그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인사노무 관리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노무 관리를 비용으로 접근하는 경우 분쟁, 행정처벌, 예기치 못한 보상 부담 등으로 인해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노무 관리를 하나의 투자라고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제도, 규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중국 진출 과정에서 법적 구조와 실무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중국 진출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중국 인사노무 관리의 기본 구조와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이를 기반으로 각 기업과 기관이 보다 안정적인 중국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